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다채로운 민화를 통해서 저희 눈을 호강시켜 주신 분이죠. 오순경 작가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4주째 이렇게 멋진 강연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 첫 시간이었죠. 네. 108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8배를 통해서 삶이 좀 변화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경험을 하신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원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생활하고 다른 일들을 좀 겪으면서 사람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108배를 만나가지고 제 나름 수행? 저는 그렇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가서 뭘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에서 저 혼자 할 수 있고, 이걸 그래서 저는 한 10몇 년 했거든요. 네,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좀 꾸준히 하셔야 그거의 효과를 보지, 그렇게 뭐 조금 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좀 긴 시간 했을 때 저에 대한 좀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8배를 하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주변 분들에게도 108배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나요? 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하는 줄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무슨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우리 그거 있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말로 하나 막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 소화도 잘 되고 건강 때문에 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가 단단해지고 너가 수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니까 제가 맨 처음에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배곡같이 변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게 땀이 지금 요새 같은 계절엔 정말 뚝뚝 떨어지거든요. 전 일부러 문 닫고 해요. 땀 흘리려고. 그리고 막 굉장히 빨리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 상쾌함이 또 있어요. 시원하고 그러고 또 끝나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좀 앉아서 좀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긴 시간 하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변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남들한테도 이렇게 예전에 같으면 너 원래 그렇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상처 주는 얘기를 했으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네. 그러면 작가님 주변에 작가님의 추천으로 108배를 해보고 나도 정말 변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거 저한테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많은 저희 시청자들에게도 이거를 좀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추천하고 싶은데 그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릎 아프다고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저는 이렇게 레스토랑에서도 저 바닥에서도 막 시범하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냥 너무 힘들게 그냥 108배라고 알고 있는 TV나 이런 데서 본 거로만 하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약간 바운스 108배라 그래요. 제가 바운스를 좀 해야 몸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딛고에 이렇게 몸을 쓰기 때문에 덜 아프더라고요. 몸이. 약간 덜 힘든 108배. 그렇죠. 덜 힘들고 나이 들면서 무릎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런 108배예요. 그럼 나중에 저희 강연 중에도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건가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저만의 좀 그건데 이게 저렇게 틀린 거를 저렇게 해도 되나? 저는 이건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효과를 좀 봤지만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한번 믿고 시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연이다 보니 이제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무게를 줄이자. 무게를 줄이자. 인생에 좀
무게를 너무 짊어지지 말고 그것을 좀 줄이는 방법?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생의 무게를 줄이자. 네. 어떤 강연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108배 시연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순경 작가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무게를 줄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게를 줄이자고 하는 거는 사람도 무게를 줄이자고 해서 나 이제부터 무게를 줄일 거야 막 턴다고 이게 무게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려놓으려고 하면 시작되는 게 내려놓고 해서 또 고민을 시작해서 또 얹어주고 또 얹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이제 어떠한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108배의 시범을 보일 건데 이렇게 해서 내려서 키포인트는 네, 오늘은 제가 그 무게를 줄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게를 줄이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많은 무게가 얹어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소확행이라든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잖아요. 저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하나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새 딱 맞고 지금 나한테 딱 맞는 걸 이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집중을 하게 만드는가. 그 참 말들도 잘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내려놓는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일단 내려놓으려고 하면 시작되는 게 내려놓고 해서 또 고민을 시작해서 또 얹어주고 또 얹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이제 어떠한 고민이 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무게를 줄이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날 한번 정말 내가 이 정신적인 거에 무게를 줄이기 전에 일단 내 눈에서 보이는 것부터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갱년기 증상이라 그래서 좀 슬펐어요. 저는 제 수행의 결과로 내가 집을 줄이는 줄 알았더니 그 갱년기 증상 중에 막 살림을 많이 하던 사람은 살림을 줄인대요. 그리고 살림을 안 하던 사람이 살림을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막 괜히 커튼 바꾸고 화초 사다 놓고 안 하던 나무를 막 묻히면 그게 갱년기 증상이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만약에 살림을 좀 등한시했으면 그게 그렇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나가서 화초도 사고 그릇도 새로 장만하고 막 살림을 하는데 평소에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막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다 갖다 버리고 이불도 다 갖다 버리고 2개를 그냥 1년 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살림을 좀 큰 살림을 했어요. 손님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저희 이제 같이 사는 분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손님 초대는 없다. 내가 살고 봐야지 나는 이제 손님 초대 못 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다 모든 식구들한테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만. 그리고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림은 하는데 손님 초대 그리고 뭐 행사 때 우리 집에 오는 거 다 노. 예.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더우먼 컴플렉스도 있었지만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있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쟤 저렇게 해가지고 애가 변했다 소리 듣기도 싫고 여태까지 부모님 수발 막 이런 수발을 다 했는데 쟤 왜 저러지 이러는 게 너무 좀 두려웠다고 할까요? 근데 그것도 몸이 되니까 하는 짓이지
몸이 안 되니까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순차적으로 끊으면 되는데 어느 날 딱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나쁜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한테도 친구들도 제 변했다. 섭섭해하고. 그리고 왜 그걸 끊고 나니까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뭐 누가 결혼하고 뭐 초상도 갑자기 막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하고 제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릇하고 뭐 선풍기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저러한 거. 그리고 이제 옷. 몇 년씩 안 입던 것들. 근데도 새 옷인 것들이 많았어요. 구두도 그렇고, 신발, 깔창,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어느 날 다 했더니 세상에 정말 방 하나인 거예요. 정말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숨겨놨지, 어디다가? 이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한 날 다 사람을 불러서 제가 그걸 나눠줄 건 나눠주고 어떤 거 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후배 막 다 불러서 막 머플러부터 해가지고 막 500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왜냐면 그냥 주면 그걸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아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바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매일매일 뭐 엄청 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판 거로 저희 이제 화실에 그 어떠한 뭐 기부금 낼 일이 있었어요. 전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그 제자들 전시에 기부금으로 냈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깝긴 했어요. 그게 어느 날 훅 빠지니까요. 뭐 좀 휑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운하지가 않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옆에서는 쟤 무슨 일 있나? 이럴 정도로 그거를 다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거를 다 없애면서 그런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저 딱 와닿더라고요. 버리면서 선택하고 집중이 돼요. 쟤를 버리고 얘를 다시 내 거로 하고, 그러면 이거 나한테 귀한 거였구나.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그냥 보면은 모르고요. 그걸 정리하면서 그게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건 버려. 얘는 안 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일도 하고 고맙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저의 어떠한 삶의 무게라고 할까, 저한테 다 정들었던 건데 그거를 버린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걔를 이제 누구한테 나눔을 했죠. 나눠주면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개운했던 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으로 그것이 안 되면 그 집에 있는 물건 갖고라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해보면 이런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거 하나는 내가 진짜 좀 행복하고 싶은데 전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학생도 가르치고요. 작업도 해서 전시도 해야 되고요. 또 살림을 절대 못 놓겠어요. 그 살림을 또 맨날 해던 버릇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장아찌 담그고 김치할 계절을 자꾸 빨리 오는지. 그럼 그게 하던 버릇이라요. 올해는 내가 죽어도 내가 매실청 안 할 거야 이러면서도 매실 어디가 제일 좋대? 이래요. 이게 제 버릇인 거예요. 제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대신 그거는 가족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행복한 시간들은 굉장히 조금인 거예요. 참 방송에서 이런 얘기 뭐 하기 못하지만 제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그리고 간식, 주전부리라고 하나, 그런 과자 같은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좀 힘들어해요. 전 집 안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살림하고 뭐 하면서 내 좋아하는 거 그거 1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매일은 힘드니 제가 이제 작업이 딱 끝나고 내일은 좀 나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집에 드렸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같이 사는 분 나가시고 제가 텔레비를 켜요. 그래서 여태까지 본방사수 못한 걸 막 10회 몰아보기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술을 딱 갖다 놔요.
아침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술부터 낮술, 밤술까지 그날 하루를 제가 그렇게 제 좋아하는 술과 과자, 그리고 오징어 막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저 같이 쓰는 분이 닭을 못 먹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저 먹자고 닭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닭튀김, 닭강정 이런 거 막 다 해놓고요. 그리고 그날은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요. 집안일을 하루 안 하고 이만큼 싸놓고 그날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테레비 보는 거예요. 영화 못 봤던 거. 요새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뭐 보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요. 그러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그게 막 개운할 것 같죠? 눈이 다 빠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를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 하루가 나의 한 달을 살게 해요. 저희 같이 사는 분은 굉장히 소확행이 많아요. 뭐 이렇게 즐기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이야. 그렇게 소소하게 많이 즐기면 그게 어떻게 소확행이냐. 어느 날 보니까 저런 소확행을 저렇게 즐기는 게 되게 부럽다. 그리고 보기 좋아요. 그게 누가 보면은 그런 얘기해요. 야, 그것도 살만하니까 하는 거지. 시간도 없고 힘들어 죽겠네. 무슨 소확행이냐. 사치다. 일을 벌어서 일을 먹고 살고. 나 그거 소확행 하느라고 30분 못 자면 난 다음 날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누가 그렇게 즐겨서 뭐 캠핑 간다 그러면 진짜 캠핑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막 이랬어요. 저도 너무 그게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맞는 소확행을 찾아서 그런 하루 몰아서 저의 행복을 즐기는 거고, 저희 같이 사는 분은 쪼개서 밤에 즐기고 뭐 어느 날 즐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이 보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한 개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걸 못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생각을 이렇게 감춰 놓는 것 같아요. 끄집어내지 않고. 근데 그거를 남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그런 걸 끄집어서 자기가 자꾸 봐야지 그걸 알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착한 사랑 컴플렉스도 없애버리고 원더우먼 컴플렉스도 그래도 다 없애진 못했는데 좀 없애버리고 나서 사람을 대하니까 착하고 좋다는 소리를 그 다음에 또 듣는 거예요, 역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걸 거꾸로 하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삶인가? 이렇게 그거를 막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막 행하고 내 몸을 많이 쓰고 나를 고단하게 했을 때는 무게가 막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그걸 거꾸로 해보니까 스스로 내 삶의 무게도 좀 많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따 모르겠다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애따 모르겠다. 몰라. 됐다 그래. 그냥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런 걸 말하는 사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근데 그냥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무관심이 아니고요. 그랬나 보지. 그렇다고 해.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저는 그거를 탈피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해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막 집중하고 그 사람을 캐다 보면 실제로 더 그 사람을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하면 그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제일 나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데, 근데 자고 나면 또 분기탱천이 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버릇으로 자꾸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뭐 나라고 안 그랬겠나.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자꾸 이렇게 연습 삼아 하세요. 연습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무게는 안 줄여져요.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이제 역사 속으로 가면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해방이 됐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 그거 보면 어디 그래요? 처참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처참한 거를 다 연습하고 다 해보고 그게 끝나서야 좋은 시절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도 무게를 줄이자고 해서 나 이제부터 무게를 줄일 거야 막 턴다고 이게 무게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나 나름대로의 어떠한 처참함을 갖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습을 해서 버리는 연습을 하고 치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는 습이 돼서 연습처럼 나와요. 근데 그게 연습을 안 하면 내가 무슨 어떤 엄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모든 새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살겠어요? 새들은 다 이렇게 비상을 하진 않아요. 바늘 이렇게 접고 이렇게 소나무나 어디 나무 위에 이러고 있는 새도 있고 아니면 어디 쭈그리고 있는 새도 있고 하지 누가 그렇게 모든 새들이 다 넓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조금 접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들이 날개를 피지만 이렇게 접지만 이렇게 완전히 접지는 말고 그냥 항상 이렇게 반은 접은 상태로 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죠. 괴로우면 지성인이라고. 지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좀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책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책가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책장 아시죠? 네. 책장. 그러니까 인테리어 책장이에요. 책장 안에 책과 기물이 들어있는 게 책가도예요. 그래서 책가 안에 책이 들어있다. 그래서 책가도고요. 저 책장에 없이 책만 널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 그림들을 보면 그거는 책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책가도하고 책거리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볼거리라고 하는 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책들을 그러니까 볼거리를 널려놨다. 그 소리가 이제 볼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인데 책거리도 책들을 널려놨다. 그래서 책거리예요. 책장 안에 들어있는 저것은 책가도고요. 저 책가도는 말하자면 정조 임금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양식이에요. 정조 임금 하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왕. 정말 그분은 뭐 살기 위해 공부하신 분 뭐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가장 사랑한 그림이 저 책가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임금님 뒤에는 일월오봉도라고 하는 그 아시죠? 산 5개가 있고 일월이 있는 그게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조 임금님은 이제 저것을 그걸 치우고 자기 친전하고 편전에 책가도를 놓으신 분이에요. 임금님이 저렇게 사랑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보통 사람들도 다 갖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중 화원들을 이제 사서 저걸 그리게 하고 이제 거관 귀족들이 이제 책가도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가도는 그 시대에 이제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런 양식이에요. 처음에 책가도가 들어왔을 때는 책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부귀영화했으면 좋겠어. 입신출세했으면 좋겠어. 장수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든 소원들이 들어간 그 기물들. 우리나라 그림은 항상 의미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기에 있는 뭐 석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다손다자. 그리고 저기에 있는 불수가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 소음을 모았다 하는 그런 과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원성취. 그리고 맺은 말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귀했었어요. 그런 도자기들은 일반 사람들이 갖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넣은 거죠. 서책은 물론 말할 것도 없어요. 서책은 다 필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서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저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네가 이제 굉장히 좀 부와 권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병풍으로 쓰였던 게 저 책가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우리나라 그림들이 굉장히 평면적이었어요.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입체적이지 않았는데 저 양식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고 저 책가도는 중국 책가도하고는 달라요. 저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회화적인 양식인데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조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깊이감이 느껴지잖아요. 원근법이 들어오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방식이에요. 임금님이 워낙 사랑했으니까 그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다 자기 사랑한 그림들이 따로 있어요. 뭐 숙종께서는 이제 백동자를 좋아하셨고 뭐 이런 그때는 그러면 그 그림들은 그 시대를 풍미해요. 임금이 곧 뭐 패셔니스타이죠. 왕실이 패셔니스타예요. 왕실이 뭘 누렸다고 하면 그 시대는 그것을 굉장히 유행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것은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푼 거예요. 제목은 명랑서가인데 명랑하죠. 오방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색이 굉장히 좀 뜻이 깊은 거예요. 오방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오방색을 벗어난 색이 거의 없고요. 다 이 오방색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오방이 오방색이라고 하죠. 5가지 방이 중앙을 가운데 놓고 5가지 방위가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현대적으로 좀 뭐 팝아트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재구성한 그림이에요. 저 안에는 이제 뭐 수박, 뭐 붓통, 붓, 도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유행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에서도 굉장히 저거는 디자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다시 풀어본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파초도인데 파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파초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옛날 그 선비들 집들에 항상 있었던 게 이 파초예요. 그리고 좀 당상간 이상 됐다 싶으신 분 그 자기 그 서실이죠. 그 자기 방 안에는 항상 파초도가 있었어요. 파초도는 그 뜻이 기사회생이에요. 네, 기사회생. 기사회생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옛날에 이렇게 한지가 종이가 기했기 때문에 파초잎이 크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글씨 연습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비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파초가 왜 기사회생이냐면 그 옛날에 그 화전민들이 그 뭘 가꾸려고 할 때 불을 지피잖아요. 불을 지피고 나서 다 타서 없어졌는데 다른 거는 싹이 안 나도 파초만 싹이 나요. 네, 그래서 파초가 기사회생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당쟁이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똑똑한 유생 먼저 죽어요. 항상 당쟁에 휩싸이고 왜냐면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나 왜냐면 스승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동량이잖아요. 그런 동량이 미리 그 모든 뜻을 접고 낙향하거나 아니면 뭐 투옥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 파초의 그림을 그려서 그 자기 후학이나 아니면 선배가 가장 아끼는 자기 후배한테 주는 그림이 저 파초도예요. 근데 그 파초도는 원래는 이제 파초만 멋있게 그리면 돼요. 정조 임금께서도 친히 이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파초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정조하면 책가도, 정조하면 파초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파초도의 저 그림은 보면 하단에는 바위, 푸른 바위가 있고 주변은 모란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기사회생을 해서 그냥 살기만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도 누리고 예, 밑에 있는 그 돌은 말하면 영생, 말하자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바위는 변하지 않잖아요. 장수도 뜻하지만 변하지 않는 굳건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회생해서 만약에 뭐 나쁜 일이 있었으면 기사회생을 해서 부귀영화하며 그것을 평생 굳건하게 누려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그림은 제가 읽는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보는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파초도를 딱 봤을 때 그냥 시원하다 이런 거보다는 저것은 저런 뜻으로 저렇게 후학한테 남겨준 그림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좀 도움이 되겠죠. 같은 파초도인데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 책가 위에 저 파초를 넣고 이제 원색을 넣은 거죠. 제 전시에는 항상 파초도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빠뜨려 놓은 적은 없어요. 그 파초를 다 해놓지는 않지만 귀퉁이에 하나라도 꼭 파초도를 놓는 게 일단은 제가 그 푸르름이 되게 좋아서 그 푸르름이 되게 좋아서 파초를 놨었고 그 다음에는 참 그게 뭐라고 자식 잘 되라고 제가 저걸 항상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거하고 제가 연화도를 항상 많이 그리는데, 연화도는 이제 연생 귀자라고 하는 이제 불교적인 것도 있고, 어쨌든 군자의 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이어 잘 되라고 제가 이제 연꽃하고 파초도를 많이 그려요. 그 희한하게 저런 푸르른 것을 그리다가 보면 이제 학생들도 봐도 저런 걸 그릴 때 이게 얼굴이 좋아요. 그게 시원한가 봐요. 쑥쑥 그려지고 이제 어렵죠. 물론 어렵지 않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뭐랄까요? 그 색이 주는 어떠한 신선함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어른들이나 이 뒤에 초록이 많은 십장생이나 이런 거를 많이 둔 게 장수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십장생 안에는 굉장히 푸르름이 많아요. 푸른 바위, 소나무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그냥 놓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해는 거는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런 것이 저렇게 있었구나. 제가 이제 좀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시원했어요? 네. 그 옛날 그림이라고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옛날 그림들은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서 어렵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그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공부도 하거든요. 근데 이론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를 알고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예뻐서 그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그리는 사람의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런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낀 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저런 얘기를 했을 때 하고 그냥 얘기한 거하고 단어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피부하고 숨소리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되게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상에 공이 없다. 이 공짜는 없고 공으로 되는 거는 없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걸 알아듣는구나.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떠한 제가 인생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얘기할 만한 현자도 아니고 그거 참 어렵다. 그런데 제가 그림으로 풀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보는 즐거움과 느끼는 즐거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무게를 줄이자고 하는 거,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바꾸는데 급격히 막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줄이자 하면 정말 줄이거든요. 그냥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다고 확 줄여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내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뭐 조금 줄여도 집에서는 표가 나지만 제 스스로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표가 나려고 하면 부단한 습이 필요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그걸 수행하고 견디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죠.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약속처럼 3년을 해보자. 3년을 하면 3일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엔 3년이 즐거워지고 30년이 즐거워져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 가족이 다 즐거워져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내 개인적이가 되고 내가 이기적이게 되면 내가 즐겁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가족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그게 안 되시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그냥 이기적이게 좀 만드세요. 그냥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역으로 가족이, 지인이, 친구들이 모두 다 아주 행복하게 즐거워지는 삶이 좀 되거든요. 연습하시면. 그냥은 안 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108배 시범을 보일 건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방석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방석 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방석을 좀 이렇게 놓고, 원래 방석이 요거보다 제가 집에서 하는 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좀 위로 올라오기가 좀 쉽게 하고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몸을 이렇게 하고 해서 짚으면서 앞으로 하면서 다시 여길 짚으면서 일어나요. 이게 제 108배 중에 하나인데, 키포인트는 몸을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 몸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 무릎이나 몸에 좀 무리가 덜해요. 그래서 하기가 좀 쉬우실 건데, 제가 한 번 더 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놓고 다시 주저앉으면서 팔 올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다시 이 반동으로 여길 짚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려가서, 그쵸. 짚으면서, 아니죠. 짚고 주저앉으면서 손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짚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지 않으세요? 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네, 다시 내려가서. 그렇죠. 딛고 몸을 숙이면서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몸을 앞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처음 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올라오세요. 네,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것보다 옆에서 보면 좀 쉬우실 거예요. 옆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제가 몸을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냥 일어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면 몸을 움직이면서 반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몸에 무리가 없어요. 훨씬. 이 108배의 시범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아, 그러시면 저하고 약속을 해서 댁에 가셔서 꼭 열심히, 제가 얘기했죠. 3년 이하는 안 된다고. 3년 꾸준히 매일, 그것도 약속처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시고요. 아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범을 끝으로 4주에 걸친 저의 강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멘토 오순경 작가님께서 이렇게 108배 시연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저도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댁에 가셔서 하세요. 네, 108배를 하면은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나요? 아,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소원을 빌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꾸준히 절만 하거든요. 네. 느리게 하면 한 20분? 네, 뭐 한 15분, 20분? 네, 그 정도면은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이면 그럼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이네요. 그럼요. 네. 요만한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저도 3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작가님께서 108배 시연과 함께 또 실질적인 삶에서 녹아들어 있는 그런 인생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참 네.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주 동안 이렇게 멋진 강연 해주셨는데요. 4주 동안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사실 강연을 하면 그림에 대한 강연만 하지 네. 인생이나 이렇게 어떠한 주제를 갖고 강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옛 성현이 어땠다, 뭐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뭐 고궁, 뭐 교태전 이런 식의 연결을 해서 강의를 했지. 이렇게 저에 대한 얘기나 네. 뭐 이렇게 소소한 걸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좀 긴장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미술 얘기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런 얘기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계시고 네.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저도 스스로 좀 약간 업된 기분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좀 앞으로 더 좀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 전시는 이제 곳은 아니지만 매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큰 전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전통 소재를 갖고서 이제 현대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외국에 있으신 분들이 같이 협업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이제는 좀 많이 좀 나가야죠. 해외 네. 전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시를 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전시회도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마도 뭐 그럴 일이 있으면 뭐 또 어떠한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귀 기울여 주셔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네. 때 미나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네, 가슴이 아프시거나 좀 상처가 있으신 네, 분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작가님의 미나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미나들, 우리 전통의 네, 네. 미나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힐링이 되고 아, 스스로의 네, 그럼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요. 네. 앞으로 미나를 널리 네.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 예, 예. 전 세계 많이 퍼뜨려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그럴 일이 꼭 많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주 동안의 강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이 시간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